1960년대 이후 성장을 거듭해온 공군이 2020년대를 앞두고 운명의 갈림길에 섰다. 정책적 판단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면 전략적 차원의 능력을 확보한 제2의 도약으로 이어지지만 자칫하면 한반도 주변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쇠퇴의 길로 접어들 위험이 있다. 2020년까지 6개월 정도 남은 현재 시점에서의 정책적 결정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와 관련해 원인철 공군 참모총장은 지난 4월 16일 취임사에서 미래 합동작전 개념과 전투 수행 방법에 부합되도록 공군의 부대 구조와 인력 구조, 전력 구조를 최적화하고 효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 총장 취임 이후 공군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은 취임사와는 다소 다르다. F-35E 스텔스 전투기와 KC-330 공중급유기 등 첨단 장비들의 잇따른 도입으로 외형적으로는 선진국 공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에 이르렀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력 약화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다. 수조원 투입해도 전력 증강 효과는 제자리. 공군은 2000년대 이후 F-15K, F-35E 전투기와 C-130J 수송기, E-737 공중조기경보통 제기 도입, KF-16 전투기 성능 개량 등 전력 증강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여기에 투입되거나 투입될 예산만 15조 원이 넘는다. 문제는 새로운 항공기를 도입한 만큼 공군 전력 지수가 상승했느냐는 것이다. 지난 3월 F-35E 전투기 2대가 국내에 반입되면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시대가 열렸지만 소비인강정 논란도 일고 있다. 군 소식통은 F-35E 국내 반입 이후 일선 공군 부대 장교들과 서울에 근무하는 공군 장교들 간의 논쟁이 있었다며 일선 부대 장교들 중 일부는 F-35A 탑재 무장이 F-15K나 KF-16과 별 차이가 없으며 공중전 능력은 어느 정도 있지만 공대지 무기 탑재가 제한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스텔스기가 정리도에 탐지되지 않으려면 기체 외부에 돌출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무장이나 전자장비를 기체에 장착할 수 없다는 얘기다.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F-22나 F-35E를 비롯한 스텔스 전투기는 기체의 내부 무장창을 만들어 무장을 탑재한다. 내부 무장창은 스텔스 성능 유지에 도움이 되지만 무장 탑재량을 떨어뜨리는 단점이 있다. 미국제 스텔스 전투기는 F-15C나 F-16에 쓰이는 무장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미 공군은 F-35A 운용 규모가 크고 다양한 지원 수단이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한국 공군은 다르다. 한국 공군의 F-35A는 40대에 불과하며 지원 전력도 부족하다. KF-16은 2020년대 초까지 성능 개량 작업이 진행된다. 작업 이후 수년간은 성능 안정화 작업을 거쳐야 한다. F-4와 F-5는 노후화된 데다 2020년대 퇴역할 예정이어서 전투기 규모 유지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 F-15K는 2010년대 초부터 부품 부족에 따른 동류 전환과 가동률 저하, 정비비 상승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군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투기 추가 도입 방안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군안 밖에서는 F-35E 20대 추가 도입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원 총장 취임 이후 추가 도입 규모를 40대로 늘리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2013년 차기 전투기 사업 당시 F-35E 40대를 도입하고 2020년대 초부터 20대의 차기 전투기를 추가로 들여오기로 한 방침과는 다른 것이다. 120대를 도입하기로 되어 있는 한국형 전투기도 200대로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공군이 노후 전투기 퇴역에 따른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KF-X 도입 규모 확대 등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전투기를 추가 도입한다고 해서 전력 증강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는 것이다.
올해 초 미국 방부 운용 시험 평가실은 F-35 평균 가동률이 프로그램 목표치인 60% 미만이며 최초 운용 시험 평가에 필요한 계획치인 80%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F-35E에 탑재되는 무장은 F-15C나 F-16과 별 차이가 없다. 이 같은 F-35E를 40대 추가 구매하려면 4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차기 공중조기경보통 제기 사업과 대형 수송기 사업을 합친 규모다. 그만큼 거액의 혈세를 투입해 도입한 전투기의 가동률과 기술적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다면 세금 낭비나 다름없다. 정무적 차원에서도 도입은 쉽지 않다. 북한은 F-35E 도입에 대해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F-35E 추가 도입이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KF-X 추가 도입도 논란거리다. 다목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KF-X가 생산되어 일선에 배치돼 임무를 수행할 시점은 2030년대 중반부터다. 이때는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개발한 6세대 전투기가 모습을 드러낼 때다. 주변국들은 6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시점에서 F-35E보다 성능이 뒤진 4.5세대급 KF-X를 200대나 배치하는 것은 전력지수의 퇴행을 불러온다. 2020년부터 10여 년 동안 발생할 전력 공백에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말 그대로 헛돈을 쓰는 셈이다. 전투기 규모 유지 집착 버려야. 공군은 전력 공백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신형 전투기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전투기를 새로 들여오는 방법만이 전력 공백을 메울 대안은 아니다. 공군이 조직 규모를 유지하고자 전투기 도입만 주장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공군이 적정 규모로 판단하는 전투기 숫자는 매번 바뀌어왔다. 2005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에서는 대북 전쟁 억제를 이유로 430에서 500여 대로 판단했으나 2014년 국방대학교 연구에서는 통일 이후 주변국과의 갈등 대비를 들어 640여 대로 늘어났다. 지난해 공군 사관학교와 연세대의 공동연구에서는 대북 전면전 시북핵 위협 초기 제거를 위해 600여 대의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무인기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전투기 규모가 필요할까? 미래에는 실시간 네트워크로 연결된 유인, 무인 복합 전투체계가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일대의 유인 전투기가 다수의 무인기를 통제하면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개념은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것이다. 단순 정찰에 머물던 무인기의 역할도 정리더 기지 파괴를 포함한 전자전과 지상 공격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인공지능을 통한 공중 전투지휘체계 구축도 거론되고 있다. 전투기 운용 규모를 과도하게 확정할 필요가 줄어드는 셈이다. 굳이 4차 산업혁명 기술까지 거론할 것도 없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육군 에이테킴스와 현무 탄도미사일, 해군의 지대함 순항미사일 등을 갖췄다. 전투기가 북한 내륙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지상 표적을 파괴하는 전통적 방식의 공습 대신 육군의 탄도 및 순항미사일을 활용하면 북한 장사정포를 일거에 제압할 수 있다. 합동성 원칙에 의한 육해공군의 협력과 이를 뒷받침할 전투지휘 통제체계만 제대로 가동되어도 공군의 부담은 경감된다. 영공수호를 위한 공군력 증강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거액의 혈세를 지출하는 만큼 효과적인 전력 증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제 암남 공대공 미사일이나 슬래미알 공대지 미사일보다 더 빠르고 더 멀리 날아가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항공무장들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신형 전투기를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전쟁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전투기 운용 규모 유지에 급급하기보다는 효율적인 지출을 통한 전쟁 억제력 증강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부품 구성 내역 중 핵심 부품이 일정 수준이 국산임을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특히 현행 국산화율 산정 공식은 수입 부품을 조립만 해도 국산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허점이 있으므로 부품 구성 내역의 핵심 부품이 일정 수준이 국산임을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새롭게 바꿔야 한다. 국내 연구 개발 시 핵심 부품은 대부분 국외 구매하여 조립하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실질적인 국산화를 위한 국산화율 산정 공식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민군 상생을 위한 개방형 국방 R&D 체제를 구축하여 국방기술개발연구 개발 사업의 산학년 참여를 확대하고 국방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방위산업을 신경제 성장 동력 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 국방 관련 부처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 산업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 무늬만 국산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국산화가 되려면 국산화율 산정 공식 재정립이 필요하다. 8째, 무기체계 기술 성숙도 평가 제조 성숙도 평가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국방부 방위사업청에서는 기술 성숙도 평가 책임 부서인 국방기술품질원에 기술 성숙도 평가를 의뢰하여 KF-X 장착하기로 한 항공무장에 대하여 탐색 개발 또는 체계 개발의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술 성숙도가 미흡시 KF-X 개발과 함께 국내 연구 개발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협력 생산 또는 국제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서라도 국산화된 항공무장을 확보하는 것을 타당하므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방산 분야 명품 무기체계 개발 및 고품질 관리를 위한 기술 성숙도 평가 제조 성숙도 평가는 사업 추진 방법 결정 및 무기체계 품질 관리의 핵심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신뢰성 있는 평가제도 정착을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 방위사업청은 합참회 중 장기 소요 결정 시 소요군과 국과연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내 연구 개발 가능성을 고려한 선행 연구를 통해 적극적인 정책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 국방기술품질원은 항공무장이 합참에서 중, 장기 소요 결정 시 기술 성숙도 평가를 하여 국내 연구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여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 무기체계별 기술 성숙도 평가 및 제조 성숙도 평가가 포함된 국방과학기술조사서 발간이 필요하다. 무기체계 연구 개발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무기체계 종류별 기술 성숙도를 평가한 결과를 3년 주기로 발간하되 3년 기간 중 개발한 신규 무기체계도 매년 기술 성숙도를 조사하여 국방과학기술조사서 부록으로 발간하여 제안서 평가 시 활용해야 한다. 국내 연구개발기관, 주요 방위산업체의 항공무장 기술 성숙도 평가 자료와 항공무장 국내 연구개발 추진 계획, 계략 전쟁 비축 물자 확보 방향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국내 연구개발 가능성이 있는 항공무장 확보 방안에 대한 중, 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9째, 성실 실패 제도 적용 범위 확대 법제화가 필요하다. 미국의 방위고등 연구계획국에서는 연구개발 성공률이 불과 10에서 15% 정도 수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방 R&D 성공률 98% 미스터리의 진실 분석이 필요하다. 우리 관계자들은 100% 성공 가능한 무기체계에만 연구개발에 참여하려고 한다. 이런 현상은 연구개발 실패 시 무조건 감사 처분 및 형사 처벌하고 있다. 부풀려진 방산비리 규모 방산비리 프레임의 현재 분위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방산비리 수사 최근 4년 무죄율 50%, 일반 형사소송 무죄율 3%보다 약 17배가 높다. 국내 방위산업 생태계 자체가 고사 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내수, 수출 모두 불확실하다.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를 지탱하는 상징적인 자주국방 핵심 방위산업 육성 발전을 위해 방산비리 프레임 탈피가 필요하다. 2017년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핵심 기술 연구 개발에 한정하여 지체상금 면제, 부정당 제재 처분 미부가 되고 있다.
성실히 수행한 무기체계 국내 연구 개발의 실패 및 지연 사안에 대하여도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성실 실패 제도의 대상 및 범위를 국내 연구 개발 전체로 확대하는 법규 제정이 필요하다.